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머니왕 1부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직전 금요일장 3년 6개월 만에 3,000피를 회복해내는 우리 증시의 흐름이었습니다. 마냥 좋은 것들만 생각하고 싶은데 아쉬운 건 간밤 미증시가 중동 지역에서의 리스크가 고조가 되면서 혼조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다음 주 우리 국내 증시가 이런 탄력적인 움직임을 더 끌고 가게 될지 아니면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오게 될지 또 한 치 앞을 내다보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요. 오늘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다음 주 우리 증시에서 현명한 전략들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역시나 방송 중에 공개 방송 기회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공개 방송까지 시청하시면서 수익 욕심을 내볼 수 있는 그런 전략들도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머니왕 1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자, 머니왕 1부 오늘도 이분과 함께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정보 위원님 나와 계십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3,000피만큼 반가운 우리 위원님을 모시고 한번 또 시장 이야기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예. 3,000피도 모였는데 뭐 3,100도 노릴 수 있을지 궁금한 게 참 많이 있어요, 위원님. 시장 어떻게 보실까요? 드디어 이제 3,000포인트를 넘었어요. 아까 현인께서 3년 6개월 만이라고 그랬죠. 역사적으로 국내 증시가 코스피가 3,000포인트를 넘은 딱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요, 뭐 작년에까지만 해도 굉장히 초라한 성적이었는데 국내 증시가 세계적으로 상승률 1위가 되겠습니다. 참 기쁜 마음입니다. 근데 마냥 기뻐할 만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렇게 이제 또 지인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면 야, 뭐야? 이거 뭐 30포인트 갔는데 나는 내 체감 지수는 그렇지 않아. 나만 소외되는 것 같아. 그런 얘기가 많이거든요. 이건 제 현실입니다. 30포인트를 가는 걸 잘 아시겠지만 SK하이닉스, 뭐 네이버, 대형주들, 그 다음에 뭐 지주사, 또 금융주, 시가총액 큰 그런 종목들이 상승을 주도했잖아요. 그럼 이제 개인 투자들은 좀 거기에서 좀 소외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원래 이게 토요일 방송을 통해서 우리 개인 투자에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또 한 번 개인 투자한테 기회가 올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나는 뭐 진짜 맨날 30포인트면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저는 오히려 이제 코스닥의 기회가 오고 그다음에 또 지수하고는 상관없이 좀 활발한 종목 장세가 전개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5월 달은 팔지 마시고 매수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 머니투데이 예측을 잘 아실 거예요. 4월 초 그 질국의 구간에서 모든 이렇게 매스컴이라든가 또는 뭐 방송에서 앞이 안 보인다. 지금은 뭐 리스크 관리해야 될 때다라고 얘기가 나올 때 저는 진짜 절호의 기회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수가 이렇게 좀 가파르게 저점 대비 좀 강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고 이런 흐름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일단 시장에서 보게 되면 한 65조가 넘는 예탁금이 있고요. 또 이번에 이제 또 돈을 풀잖아요. 20조 정도. 그러면 거기에서도 또 유입되는, 증시로 유입되는 그런 돈도 상당할 거예요. 또 외국인도 6조 이상을 매수하고 그야말로 상당히 좋은 그런 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일단 6월 달 양봉을 위한 그런 랠리가 지속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오늘은 제가 좀 여기에 대해서 이 섹터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스테이블 코인이라든가 또 에너지, 이제 에너지에서 원전 같은 경우 특히 최근에 또 이제 신정부 정책과 맞물려서 원전에서 해체 그 관련주들이 급등이 나왔잖아요. 이때 생각해 우진엔텍을 비롯해서 그런 것들. 그다음에 또 실적이 찍히는 화장품 뭐 이런 쪽에서 꾸준하게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주는 어떻게냐? 저는 코스피도 좋지만 진짜 코스닥은 이제 노릴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제가 이따 설명을 드리면 차트를 통해서 여러분께 한번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역시 또 에너지라든가 그다음에 조선, 이제 제약바이오도 드디어 좀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쪽 물론 스테이블 코인은 패러다임 시프트를 가져오는 화폐 혁명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한번 자리를 보실까요? 이 코스피 차트입니다. 코스피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이게 4월 그때 이제 저초였거든요. 그때는 모든 게 이제 안 좋은 얘기만 굉장히 시장이 쇠자가 됐었죠. 예, 그런데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어떤 얘기들이 나왔느냐. 여기서는 매수하면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보게 되면 상당히 지금 주가가 많이 올랐죠. 지수가요. 쉬지 않고 32% 올랐어요. 우리 혜니크님. 지수가 32% 쉬지 않고 오른 거 경험하셨어요? 저 별로 못했거든요, 저도 진짜. 저도 못했어요. 이 가파른 상승 흐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월봉을 보시게 되면 6월달 역시 이 기술적 분석 못 속인다니까요. 그 다음에 어떤 뉴스 이슈가 나오면서 상승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이렇게 좀 강한 랠리를 거듭하고 있다. 3,300포인트가 이제 전 고점인데요. 글쎄 이게 뭐 다이렉트로 갈지 뭐 한테프 쇼고 갈지 모르겠지만 아까 우리 혜연님께서 3,100포인트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그때 이제 밤방송에서 3,000포인트 다른 방송이라는 말씀, 다른 방송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3,000포인트를 넘어섰는데 전고점은 틀어야 할 것 같다. 이게 3,300포인트까지는 또 여러분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 좋은 효과가 나와서 뭐 3,300포인트 그럼 앞으로 지수가 10%더 올라오는 거거든요. 근데 지수가 10%더 오른다는 건 어떤 거냐면은 저점 대비 32%가 올랐는데 한 뭐 저점이 50% 오른다는데 그건 다이렉트로 가지는 못할 거예요. 어찌됐든 그래도 지금 이제 연봉을 한번 볼까요? 이럴 때 연봉을 보셔도 봐요. 우리 이 시간은 이제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라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시장이 어떻게 전개될 것이고 앞으로 종목들의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 것인지 포커스하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예측이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죠. 저는요 주식은 대형형의 영역이다. 여러분 다 하실 수 있는 얘기거든요. 저는 그런 말에 긁고 찬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수익을 잘 나시려면 남들과 다른 눈을 가지고 선점하는 거다. 그것은 뭘 통해서 나오냐? 이게 바로 황금 맥점 전략 공부하는 시간이잖아요. 우리 혜연이님 다 보시면 양음. 이거 황금 맥점 전략 넘버 4예요. 이게 연봉이에요. 따라서 올해는 정말 우리가 작년에 초라했지만 작년에 분풀이를 할 수 있는 그런 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다시 한번 이 차트를 보여드리면 많이 올랐을 때 여기서는 탄력이 둔화돼요. 근데 3,000포인트 넘어면 이렇게 취할 필요 없이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럴 때 매수하시는 분이 결국 가장 수익을 잘 난다. 좁은 문을 선택하는 그런 매매. 대중이 가는 길은요, 그렇게 크게 우리한테 먹거리를 많이 주지 않아요. 소문난 자체에 먹을 거 없듯이요. 이게 바로 좁은 문을 선택한 그분들의 수익이 잘 나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코스닥을 보시게 되면은 이게 또 클릭이 잘 안 되네요. 코스닥을 보시게 되면은 이때가 역시 기회에 있고, 제가 왜 코스닥을 보자고 그러느냐. 자, 코스피는요, 2월 달 고점은 그때 2670포인트인데 그걸 가비압게 돌파했어요. 근데 지금 코스닥을 보게 되면 이제 드디어 다이버전스가 나오고 있어요. 2월 달 고점을 이제 막 돌파하는 찰나에 있거든요. 그러면 상승 3파쯤 초입 구간이란 말이에요. 오히려 코스닥이 기회다. 그도 그렇듯이 이제 다음 주부터 6월 말에 접어드는데 하순에 접어드는데 말이에요. 이게 오히려 코스피보다는 좀 이제 키맞추기 상승이 일어나면 더 좋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혜연이님. 네. 요즘 항상 유행되는 게 뭐 그죠? 스테이블 코인이 진짜 핫하죠. 네.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할 필요가 있다. 저는 사실 가상화폐 자체에 대해서는 계속 그런 걸 유지해 왔어요. 이거 픽션이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픽션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근간이 안 되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달러 같은 거 뭐냐면 원래 근본이 그래서 그 일정 부분, 일정 그냥 금을 디파짓하고 그러면 그것 가지고 이제 그 발행하는 거거든요. 물론 뭐 1대1이 아니고 그다음에 몇 배 뻥튀기해서 발행하고 그러지만, 그러면 가상화폐를 우리가 왜 못 경계를 했느냐, 픽션이냐, 베이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픽션, 가상이잖아요. 그것을 획기적으로 제도화로 끌어들였고 그 밸류를 인정하는 게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에서 이것은 저는 화폐 혁명이라고 보고 그냥 화폐 패러다임 시프트다. 그런 말씀을 늘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좀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참 뭐 4월 달 말부터 월 초부터 아마 머니투데이 최초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아침 선물보따리 그때서 계속 말씀드렸는데 왜 이런 말씀 드리냐. 이것은요, 미국도 역시 그렇지만, 아이고, 스테이블 코인이 뭐예요? 저 개념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스테이블 코인도 이번에 뭐 지니어스 상원에서 그 법제화 돼가지고 뭐 일반 기업들도 다 발행하고 그러지만 역시 스테이블 코인이 이게 이제 바로 패러다임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처음에는 이제 하늘에서 총재가 그거 안 된다라고 했던 것이 또 신정부 정책과 맞물려서 필요하다라고 선언하거든요. 자, 그러면은 오늘 스테이블 코인을 잠깐 우리 공부하고 넘어가요. 근데 이것을 항상 보게 되면 이미 국내 증시도 차트가 먼저 말해준다. 이거 이따가 제가 잠깐 쉴 때 이거 좀 마우스 좀 가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은 미국에서 서클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서클. 이게 뭐냐면은 스테이블 코인도 뭐 테더라든가 그다음에 또 USD 코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것을 USD 코인이 가장 지금 메인이에요. 그러니까 뭐 여기저기에서 뭐 JP 모건도 발행한다고 페이팔도 발행한다고 그러는데 오리지널 네트 이게 바로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는 그 회사가 바로 서클이랍니다. 나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28달러 그때 이제 공모가 이렇게 되는데 지금 어디 240까지 올라요. 675%, 지금 700% 가까이 상승했거든요. 이게 바로 패러다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 같은 이해할 때는 이게 이제 항상 꿈의 기울기를 주가는 상승하거든요. 이게 성장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것들 지속적으로 보셔야 되겠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항상 앞선 그런 전략, 시대의 흐름을 남보다 간파해서 좀 선점하는 전략이 좋지 않나. 저는 이 스테이블 코인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제가 주식 경험이 많으니까 우리가 98년부터 2000년대까지 전개됐던 소위 말해서 IT 버블이라고 그러죠. 정보혁명. 그때 다음이라든가 새로운 기술 2달 만에 20배 올랐거든요. 그때 상한가 10%일 때 이렇게 올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스테이블 코인 그 섹터에 대해서 스테이블 코인은 어떤 걸 다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냐면 전자결제, 키오스크, 예, 그 다음에 또 STO, AI 다 이런 거 카테고리 형성되는 그런 좀 광범위한 테마를 인식하시면서 이런 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앞으로 우리 시장에서는 뭐 제약, 바이오, 에너지 섹터가 될 수도 있겠고요. 코스닥 시장 속에서의 기회를 또 잡아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우리 코스피 시장이 6월 들어서 딱 하루를 제외하고는 내내 빨간불을 보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승을 체감하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굉장히 많이 계세요. 저도 많이 뵀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실시간 댓글창에는 우리 위원님 덕분에 상승을 또 체감하고 있다라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GCG는 이렇게 종목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도대체 어떤 종목들이 있었을까요, 위원님? 이번 주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제 경험에 의하면 다 그런 건 아니고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 어떤 매매를 하시냐. 이슈가 되는 종목들 있잖아요. 위에서 막 올랐을 때 사가지고 또 좋아하세요. 근데 위에서 사면은 더 오를 수도 있지만 소위 말해서 끝물인 경우가 많고요. 먹어도 조금밖에 못 먹어요. 근데 이번 주 괜찮았다는 게 뭐냐면은 황금 맥점은 저점 잡아요? 고점 잡아요? 저점 잡죠. 저점이죠. 그런데 상한가까지 간 종목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항상 말씀드린 뉴스 나오기 전에 그런 것들을 포착했거든요. 그럼 함께 공부해 보실까요? 자, 첫 번째. 제가 이제 그 시선 AI라는 종목을 이렇게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 차트를 한번 보실까요? 네, 시선 AI. 자, 이때 하면 상승이 일어나고 이럴 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이 뉴스 나오고 자, 오늘의 특징주, 특히 낮방송, 밤방송에서 많이 회자되는 올랐을 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때 들어가면 이 가격이 지금 7,000원대였거든요. 어디까지 빠져요? 5,000원대, 4,000원대까지 빠져요. 항상 제가 높게 사시지 마시라는 거예요. 야, 그러신 분도 계실 거예요. 야, 나 여기서 사서 나 이렇게 수익 났는데 4%, 5% 먹었는데 이게 바로 아슬아슬한 매매고 대부분의 개인 투자들이 전업 판단의 미명하에 이런 종목들을 조금 먹고 잘못하면 어디 좀 뭐 잠깐 한눈 팔다든가 어떤 일 보고 뭐 쪽쪽 빠지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면 황금 맥점은 어디서 노리느냐? 이따 공부하시겠지만 음봉이 5개짜리예요. 음봉이 5개짜리는 건 뭐냐면 많이 내렸다는 거고 또 여기서 이평선을 보게 되면 소위 말해서 이격 조정을 마무리했다는 거거든요. 이때부터 이제 포착이 되고
그러면서 양봉 나고 또 역전하면서 도지 이러면서 44%나 올랐어요. 자, 몇 거래일 만에? 하나, 둘, 셋, 넷. 4거래일 만에 44% 올랐어요.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여기서 매수하시는 분들 수익이 잘 날까요? 여기서 매수하는 수익이 잘 날까요? 이 시간은요. 여러분들 뉴스도 하는 아까 제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는 뭐 좀 제가 다음에 혹시 기회 되면 제가 그 상세히 리포팅을 해드리겠고 그 제가 맛배기로만 보여드리는 거고 이 시간에 실전 매매를 통해서 여러분 어떻게 계좌 수익을 낼 것인가 그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거든요. 역시 저점이었죠. 신기하죠. 따라서 좀 댓글창에 그거 다는 모르겠지만 저와 함께 하시는 가족들은 야 어떻게 저점을 잡는데 이렇게 신기하냐. 신기하게 상승이 일어난다. 예, 그런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자, 두 번째 한번 종목 보실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진엔텍이라는 게 바로 원전 해치도 하고 원전이에요. 자리 한번 보실까요? 상승되면 눌림이죠. 참 기기묘묘합니다. 절묘합니다. 이거 보시면은 시청자분들 한번 유튜브 보시면 댓글창에 한번 써보세요. 저는 다음 이제 월요일날 이런 거 포착이 됐는데 이게 뭘까요? 그 유명한 밤양갱 패턴. 도지 이런 것도 상당히 유입형을 밀집해서 양양 패턴. 이때부터 상승이 일어나고 또 한 번 포착이 돼요. 양음양. 황금 맥점 전략은요. 뉴스 나오기 전에 계속 저점에서 굉장히 빈번하게 잡혀요. 참 신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정부에서 원전 해체 그거 뭐 승인했다. 그래가지고 42% 상한가 뽑았어요. 이게 찐 상한가죠. 해놓기 갱간이 아닌가요? 그런데 이때는 뉴스 안 나오니까 외면하신다고요. 예. 그럼 뭐 제가 옳다는 게 아니라 황금 100점 전략이 이렇게 신기한 걸 말씀드리는 거 여러분들 그렇게 매매하시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인투셀이라든 그 ADC 바이오 업체가 있습니다. 이 회사 대표가 바로 리가켄 바이오 공동 창업자 출신인데요. 자, 이것도 보시게 되면 52,000원짜리가 양음양. 아까 제가 이거 황금 100점 전략 넘버 4입니다. 이따 공부하시겠지만 이것도 20%나 올랐어요. 이것도요. 역시 이게 제가 그때 이제 아침에 월요일에 했거든요. 아침이 아니고 그냥 장중 공개 방송할 때 좋은 종목 있으니까 함께 가십시다 라고 했는데 뭐 그냥 일주일 동안 20%예요. 혜연이님. 네. 잠깐 혜연이님 이제 같이 공부해 주시니까 이 차트가 화려한가요? 화려하지 않나요? 하지 않죠. 않아요. 네. 이럴 때가 화려하게 느끼시죠? 네. 아 진짜 이건 제 경험에 잘 그러면 들어보세요. 안 되는데. 그런데 제가 또 이제 현실적으로 여쭤볼게요. 내가 사가지고 월요일날 사서 5거래일 동안 일주일 동안 20%면 자거이 커요. 너무 커요. 이게 착시현상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급등한 종목들은 제발 좀 그만 따라다니세요. 아까도 제가 차트 몇 개 보여드렸잖아요. 때로는 뭐 수익 나는 것 같지만 잠 조금 먹고 크게 잃는 게 이미 급등한 종목 쫓아다니시는 거라고요. 근데 정말 이런 것들은 다 내용 것들 저점을 잡으면 진짜 수익이 잘 난단 말이에요. 약속 지켜드렸네요. 아, 이거 투신권에서도 저희 방송을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계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네요. 이게 바로 행복한 매매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 GC진홈. 아까 뭐 유튜브 시선에도 올라왔다고 우리가 해니까 소개시켜 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GC진홈은 녹십자 자회사예요. 지분 한 30% 가지고 있어요. 그 백그라운드 같아죠? 15,000원짜리 어디까지까지요? 9,000원대까지. 내릴 만큼 내렸죠. 음선이 몇 개인가요? 5개예요. 아까 보시죠. 똑같이 음선 5개. 이런 것들이 시선 A에도 그렇고 이때는 리스크 크지 않아요. 근데 대부분 계열사들은 뉴스에 안 나온다는 이유로 또 어디서 그런 걸 또 배우시더라고. 달리는 말이 올라타라. 낭만은 전혀 생각 안 합니다. 막 붕 떠가지고. 그리고 진짜 우리가 수익을 잘 내려면 저는 항상 그런 말, 본질 가치 대비 가격의 괴리를 봐라. 그러니까 본질 가치는 뭐냐면 그 기업 내용을 파악해야 되거든요. 아까 제가 녹십자가 그 백그라운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많이 내렸잖아요. 이 가격의 괴리 아닌가요? 근데 그분들은 달리는 말에 올라타면서 낭만은 되게 좋아하고 또 어떻게 돼요? 이렇게 수익 날 것에는 외면해요. 어디서 또 그건 배우시더라고. 두더지 땅굴 파네요. 저는 이게 싸게 그래서 14% 올랐어요. 그래서 이것도 뭐 좋아들 하시는 게 이유가 바로 그거죠. 화려하진 않지만 탄탄하게 찐 수익을 줄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매매다. 또 신플랫폼이 있습니다. 이게 참 재미있는 종목인데요.
신플랫폼이 여러분들 미국에서 B2B 쪽으로 AI 관련해서 뭐 정부 쪽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팔란티어가 있어요. 그 회사가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신플랫폼은 뭐냐면은 제가 이 종목을 방송에서 규정을 했어요. 이게 바로 물론 약간 결이 틀리지만 한국의 플란티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왜 그러냐? 이 회사가 하는 게 바로 누비손을 개발했고 이게 다음에 이제 하정우 지금 뭐 AI 청와대 그 수석 있잖아요. 그분이 그 네이버에서 AI 했던 분이거든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소버린 AI를 들고 나오니까 소버린은 이제 주권 뭐 토종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회사가 부각된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저는 이 종목에 철저히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한국의 플란티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 시장에서는 이거 뭐 하는 소리요? 무슨 뭐 한국의 플란티어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뉴스가 나오면서 상한가 뽑았습니다. 잘해 보실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음봉 5개네요. 신기하죠? 그러면서 이것도 상한가 50%예요. 몇 거래 동안? 하나, 둘, 셋. 이건 실제 저와 함께 하신 패밀리 분들이 공략했던 자리입니다. 나쁘지 않죠? 이게 바로 찐 상한가예요. 올랐을 때 이제 그 다음에 이거 말이지 신플랫폼이 토종 토종 주권 소버린 AI를 이미 넣는 거예요. 왜 신기하냐면 황금 맥점 전략은 내일 상승이 예상되는 종목의 저점을 잡고 항상 그들이 안 볼 때 뉴스 나오기 전에 기가 막히게 잡아준다. 좀 신기할 겁니다. 근데 또 원익 P&A가 있어요.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우리 곁다리를 잠깐 보시면 되는데 잠깐 멈추지. 이것도 양음 패턴이에요. 좀 횡보해서 또 16% 상승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사인앱 스포트가 있습니다. 역전된 망치됨에 도지를 노려라. 이것도 바로 많이 내렸죠. 그러면서 제가 이것도 이제 우리 가족님들께 제가 공유하던 이거 여기서 급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상한가? 이게 바로 찐 상한가예요. 찐 상한가. 여기서 잡으신 분이 진짜 제대로 수익 나는 거란 말이에요. 찐 상한가 많이 나왔죠? 뭐 시선도 그렇고 다 거의 상한가를 많이 뽑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제 상한가 뽑은 게 바로 바론손이에요. 우리 또 제가 방송 전에 PD님도 그러시던데 이거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공략한 건 아니고 그 다음에 모멘텀이 된다고요. 어떻게 돼요? 봐요. 양양 나오죠. 참 신기하죠. 그 다음에 상승이 나오고 또 한 번 나옵니다. 양양음 밤양경 패턴. 밤양경 달고 맛있네. 그 노래도 있잖아요. 진짜 달고 맛있는 찐 상한가가 나왔단 말이에요. 바른손. 이건 제가 참고로 저는 1,000원짜리는 매매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가 이렇게 기가 막힌 자리였다. 이렇게 해주시고 상한가 많이 나왔죠? 예, 여러분들 다 보시면. 그 다음에 또 드림 CIS가 있습니다. 드림 CIS도 가만 보실래요? 이것도 작년 상한가 뽑아 거의 갔는데 양음. 이때는 아마 시청자들 그거 한번 보세요. 이때 뉴스가 나오던가요? 이때 어떤 증권방에서 추천이 나오던가요? 올랐을 때 나오잖아요. 늘 올랐을 때요. 예, 이렇게 보시고 뭐 더즌도 바로 그런 것들인데 또 그다음에 에이텍 모빌리티가 있습니다. 에이텍 모빌리티도 이것도 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AI 아까 말씀드린 스테이블 코인 그다음에 뭐 지역 화폐, STO 다 관련 종목들이에요. 양음 역전 내막치에 도지 나왔죠. V액은 18% 올랐어요. 실제 우리는 공략한 종목입니다. 이럴 때 매수하시는 분들이 정말 진정한 수익을 낼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하나만 더 보실까요? 예, 그리티가 있습니다. 신기하죠? 양양 뭐가 어려우신가요? 이것도 그러니까 양양 아파트 인하 매수가 되면 이틀 만에 30%면 작을까요? 클까요? 이제 이거 분명히 특정주가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항상 이런 매매를 통해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은 뉴스가 나올 때는 이미 대중들이 다 알 때고요. 대중들이 다 아는 그 순간 뉴스는 새로운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수익 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늘 주식시장에 어느 기술적 지표는 자꾸 우리한테 시그널을 보내줘요. 여기서 사라, 여기서 사라. 근데 그들은 외면하죠. 여러분 혹시 외면하지 않으셨나요? 이 매매 법을 바꾸게 되면 여러분도 계좌 좋아질 겁니다. 네. 네, 지금 이렇게 황금 맥점 포착주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을 들어봤는데 실시간 댓글창에는 이미 신기하다라는 댓글이 도배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 왜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위에는 3,000P를 체감한다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앞으로 지수가 더 올랐을 때 나만 빼고 다른 분들만 주식으로 수익이 난다면 그건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시장 흐름 함께 볼 수 있는 디테일한 전략 이제 더 제대로 챙겨볼 테니까 끝까지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정리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제는 보다 더 디테일한 전략 위원님과 함께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게 나만 빼고 또 우리 위원님의 강의를 잘 들으신 분들이 신기하게 올라가는 종목들을 잡으면 배가 아플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배 아프기 싫어서 오늘도 한번 집중을 해보려고 하는데 네. 어떤 전략들 배워볼 수 있을까요? 실제 이제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텔레비를 틀면, 증권방송 틀면 하루 종일 뉴스 퍼날르고 그에 따라서 뭐 대형 살까요 말까요 해서 이제 그러거든요. 그래서는 저 경험상 크게 수익을 못 내더라고요. 항상 선점하는 전략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 접근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답니다. 하나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펀더멘탈 분석. 보통 이제 증권사에서요. 이런 리포트를 잘 내요. 밸류에이션을 보아서 미래 성장성 그런 거에서 이 회사가 지금 10,000원짜리인데 앞으로 뭐 15,000원 갈 것 같다. 그게 바로 펀더멘털 분석이고요. 근데 우리 개인투자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수익이 나고 안 나는 어디서 나오는 줄 아세요? 우리의 매매예요. 매매 전략이에요. 매매 기술이에요. 그것을 뭐냐면 기술적 분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그런 어떤 제도권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되고요. 실전 매매에서 어떻게 하면 가장 수익이 잘 낼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질곡의 구간이 있었다고 뭐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그 질곡을 저를 소위 말해서 이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앞에서 쓰게 한 그것이 바로 황금 맥점 전략이라는 겁니다. 황금 맥점 전략은 제가 30년 노하우를 살려서 독자 개발했습니다. 독자입니다. 황금 맥점 추적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아는 뉴스는 이미 안 당시부터는 현재형 또는 과거형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은 뭐 중요한 것은 내일 상승이 예상되는 종목의 저점 맥점을 가장 쉽게 포착해요. 아쉽게도 우리는 늘 뉴스 따라잡기, 테마 그런데 익숙하기 때문에 이것은 등하시행률가 상당히 많습니다. 등하시. 그러면은 이거 특징이 뭐냐면은 하나 보세요. 기본 원리가 이거 다음 장이요. 기본 원리가 뭐냐면은 캔들 이게 주식의 기본 중에서 가장 기본이에요. 3요소죠. 캔들 거래량 이동평균선 거기에다가 스타캐스틱이 있어요. MACD도 있고 스타캐스틱도 이런 거 다 아시잖아요. 근데 이 변동성 지표 가장 맥점을 쉽게 잡는 게 스타캐스틱입니다. 이것을 콜라보를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그랜빌의 관세의 법칙. 주가가 많이 오르면 뉴턴의 제1 법칙에 의해서 그 기존 운동을 계속하는 그 특성 때문에 계속 오르거나 내리거든요. 그 다음에는 뭐가 생기냐면은 회귀의 본능이 작동하는 거예요. 이것만 이해하셔도 돼요. 주식은요, 논리고 과학이에요. 물리적인 현상만 이해하셔도 여러분들 주식에서 톤 크게 안 잃어요. 예, 그래서 이것을 주가와 이평선의 이격도를 활용한 그 시스템이다. 근데 여러분들, 굉장히 심플하네, 단순하네, 그러시겠죠. 이걸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할 거고, 여기에는 뭐 거래량,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떤 캔들의 위수염을 얼마큼 몇 프로 위수염 달고, 좀 적게 달고, 이평선의 이격도가 얼마큼 벌어지고, 굉장히 디테일한 수십 가지의
프로그램식이 들어갑니다. 그게 저희 노하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맛있는 맛집 가서 음식 드시려면 여러분들이 모르는 그 어떤 레시피가 있잖아요. 그 주방 요리사에. 바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오늘은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해하기 쉽게끔만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저점을 잡는데, 아까 이번 주 상한가 나온 거 보시죠. 당일에서 3일, 늦어도 5일 내에 5일째 20% 상승하는 게 적중률이 아침 방송을 통해서 다 경험했죠. 90% 내외가 됩니다. 신기하죠? 여러분 보세요.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아무리 그냥 뉴스랑 내가 좀 못 잡으면 바보 같고 포머신들이 따라가지만, 제가 과거에 그런 매매를 해봤을 때, 저도 한때 그랬다니까요. 이건 적중률 30-40%밖에 안 돼요. 그런 걸 크게 못 먹어요. 그러면 우리가 주식에서 개인 투자들이 소위 말해서 물려달라는 게 뭔지 아세요? 다 고점에서 물려다는 게 일수예요. 왜? 적중률이 낮기 때문에 그래요. 적중률이 높을수록 자신감이 생기고 늘 내가 들어간 종목이 물리니까 손 떨려서 매매도 못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획기적으로 여러분께 자신감을 들게 하는 것이 바로 황금 맥점 전략이다. 급등한 종목 추격하지 않고 철저히 저점 보자기 때 리스크가 거의 없고, 아까 말씀드렸죠. 저도 이제 하여튼 500만 원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됐는데, 이건 그 복리의 마법으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10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공부해 보시자고요. 아까 조금 전에 차트 보신 것들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틀린 게 뭐가 있는지요. 자, 이것이 바로 이평선 밀집에서 역전된 망치의 도지가 나와요. 또 양은 양음도 되거든요. 이때부터 급등이 나와요. 이평선 밀집이죠. 신기하죠. 시청자 여러분, 관심 있는 분들, 혼자 매매하셨으면 여기서 매수가 됐을까요? 이때 뉴스 오늘의 인싸 종목 나오면 이때 매수하죠. 물론 그냥 아슬아슬하게 위험스럽게 조금 수익 낼 수 있지만, 제가 강조시키는 이거예요. 여기서 잡으시는 분들하고 패보고 잡으시는 분들하고 수익률은 누가 수익이 잘 날까요? 그럼 판단 여러분께서 하시기 바랍니다. 잘 하시겠죠. 그다음에 이제 일수형 밑거리 패턴이 있어요. 이것도 이런 패턴이 이평선 밀집에서 음봉, 황금 맥점 전략은 거의가 음봉이에요. 음봉. 그러면서 이것도 급등이 나온 그런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시게 되면은, 다음 장이요. 예. 이게 바로 이따 또 한번 공부할 거예요. 양양음 패턴이에요. 이렇게 상승은 역시 눌림이었죠. 음봉이었죠. 그 다음에 아까 조금 전에 공부하셨던 양음. 여기 보시면 양음, 양음이에요. 이때부터 이날 매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때부터 또 한 번 급등이 나오네요. 참 신기하죠. 여기에 제가 하나 보시게 되면은 이게 이제 스타캐스틱이라는 건데요. 거의가 다 어디에요? 과매도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늘 좋아하고 뉴스 나올 때는 다 이럴 때. 꼭지에서는 뉴스가 잘 나오죠. 예. 그러면서 그냥 근근히 한 4-5% 먹고 아슬아슬하게 아이고 오늘 또 뭐 일당했네요. 그런 것도 뭐 나쁘진 않겠지만, 뭐 저는 투자 성향이 또 특히 토요일 같은 데는 직장 다니신 분들 편하게 누구나 다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공부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좀 전에 보셨던 이제 읽고 전략 6이 있어요. 양선도 공략할 때 어느 때 공략하셔야 되냐면은 이럴 때 공략하시면 안 되고, 여기에 양, 음양이 이미 잡히죠. 그 다음에 또 5일선 아래 도치. 이 소위 말해서 트윈 캔들이에요. 쌍둥이 캔들인데, 이런 것들을 한 분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게 이틀 동안 횡보하는 거예요. 이틀 동안 횡보했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은 상승 에너지를 비축했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소위 말해서 조주의 단계라고 그래요. 이런 것들을 자꾸 공부하시면 이럴 때 또 여러분들 보시면 뉴스 안 나올 때 역시 수익 잘 나겠죠. 상한가 뽑고 또 강하게 올랐네요. 그 다음에 이제 5일선 아래 양음량이 있어요. 신기하죠? 이게 뭐냐, 이평선 밀집을 노리셔야 돼요. 그러면서 양음량이 나오죠. 이평선 밀집은 뭐냐면은 이게 조주의 단계 상승 에너지 비축했다고 그러죠. 혹시 여러분들 수영 같은 거 해보셨나요? 그러면 자명을 해서 물속으로 쫙 들어가요. 오랫동안 수영하시면, 저도 옛날에 수영을 좀 몇십 년 해서, 근데 그때 뭐가 나와요? 속이 그냥 폐활량이 한꺼번에 팍 하고 분출되잖아요. 이게 바로 그런 논리입니다. 아까 주식을 하실 때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물리적인 현상, 그런 걸로 좀 연결시켜서 보시자고 말씀드리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좀 전에 또 공부하셨네요. 이게 바로 성공한 사람들이 노리는 거예요. 음봉 5개짜리 남바나인. 예, 그래서 급등 나왔죠.
아까 뭐 시선 AI도 그렇고 다 그런 거, 신플랫폼도 그렇고 다 공부되셨죠? 이런 거 보실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또 상한가 다음에 음봉,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 조금 지금 한 집대성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여러분의 옆집 아저씨라고 그럽니다. 선장입니다. 많이 오른 종목 되게도 좋아하시더라고. 그것보다 오를 종목을 노리십시오. 수익, 그래야 수익 나는 거거든요. 황금 맥점 추적기가 그걸 해주고 있다. 오로지 수익만 놓으셔라. 다른 것들은 나의 판단은 다 노이즈다. 상한가 몇 개, 그놈의 상한가. 제가 하나 말씀드릴까요? 제가 메리트 호텔에서 어떤 자본가하고 잠깐 이렇게 컵쇼 얘기하는데 상한가 얘기하니까 거기 싹 돌리더라고. 이건 진짜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포스코 때 서브프라임 났을 때 포스코 있잖아요. 그냥 뭐 20매덕 투자해가지고 일주일 만에 7억 5천을 벌이시더라고요. 하한가에 잡아가지고요. 편하게 매매할 것이 힘들게 매매할 것이지. 매매는 편안하게 수익은 잘 나는 그런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대 물결이 왔어요. 3,000포인트 갔는데 나 계좌는 왜 그래? 왜 초라해?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항상 썸머 랠리를 주도할 숨은 황금주는 제가 잠시 후에 여러분을 모시고 무방에서 모실게요. 네, 오늘도 이어질 공개 방송도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좀 자세한 전략들 배워봤는데 이번에는 대박주 분석을 통해서 어떻게 이런 지수 상승의 흐름에 발맞춰서 내 계좌도 좀 통통하게 찌워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어떤 대박주가 있을까요? 네, 뭐 참 운이 좋은 것 같습니다. 올해 운수 대토라는 말 있잖아요. 운일까요? 근데 시리즈별로 제가 1월달 100% 넘은 단기간에 두 종목, 그 다음에 또 2월달 83%, 3월달 온코닉 테라퓨틱스, 또 4월달은 에르메스처럼 에로코스 다 아시잖아요. 다 그러면서 시리즈로 좀 가고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 MNC 솔루션이 있습니다. 1월달 그래가지고 신고가 경신하면서 230% 올랐네요. 두 번째 온코크로스 한번 보실까요? 저점이었는지 고점이었는지예요. 이따 제가 여러분들 시작 좀 갈게 뭐 가십시다라고 이렇게 여러분께 제안을 드렸던 종목이잖아요. 온코크로스가 있는데, 예, 온코크로스 좀 한번 볼게요. 이거 한번 역전야망체 도지예요. 기가 막히죠, 이런 거. 이때 뉴스 안 나온다니까요. 단숨에 152% 올랐고, 그 다음에 또 3월 달에 보게 되면 온코닉 테라퓨틱스, 예, 잠시 전에 방금 전에 나왔던 그거죠. 이것도 3월 11일에 최저점에서 이것도 111%나 올랐다.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에르코스를 볼까요? 에르코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에르코스도 양양음 패턴. 이래서 그 단숨에 이렇게 300%가 넘는 400% 가까운 상승 흐름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최근에 좀 프레시한 종목 중에서 AU 브랜드가 있습니다. 되게 쉽죠? 이거 한번 보실까요? 양음. 역전내마체 도지. 다이렉트로 109%나 오르는 그런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제가 이렇게 뭐 또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하여튼 뭐 요즘 제가 좀 운이 좋은 것 같아요. 매달 100% 이상 종목이 나오고, 예, 이따가 또 7월달 또 좀 제가 공부 열심히 한 종목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연 정말 운으로만 매달 100% 넘는 수익을 볼 수 있을까요? 정말 기본적으로 분석을 정말 잘 도와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내용 같이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는 AS 전략 들어볼 텐데 온코닉 테라피틱스 유명하죠. 네. 위원님 생각이 절로 나는 종목입니다. AS 전략 어떻게 잡아볼까요? 온코 형제들 뭐 다 100% 이상씩 났으니까요. 이것은 다시 한번 관심을 두실 필요 있어요. 네스파립이 앞으로 저는 이 회사가 상당히 좀 성장 종목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음봉 계속 나오고 있네요. 하나 더 주면은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 한 뭐 28,000원까지 보는 전략 좋겠다. 이렇게 조언 드릴게요. 네, 다시 한번 관심권을 두고 28,000원까지의 움직임을 한번 노려보자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 동방메디컬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은 지금 구간에서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이것은 이제 좀 차익이 좋죠. 차익이 좋고 동방메디컬도 남들이 안 볼 때 최저점에서 포착한 그런 종목이죠. 자, 3월 31일 날에서 약간 조정 주고 슈팅이 나왔습니다. 뭐 침부항 같은 거 글로벌 1위고요. 이것은 일정 뭐 수익 실현 전략 좋아 보인다. 한 뭐 혹시 대응 못 하신 분들은 14,500원 전후에서 한번 좀 매도하시고 추세 보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동방메디컬은 일부 물량 차익 실현에 대해서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바이오 비주 있죠. 이 종목도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전략 어떻게 잡아볼까요? 네, 뭐 바이오 비주 회사 내용은 괜찮아요. 뭐 청담 글로벌 자회사면서
결국 이게 뭐죠? 스킨 부스터라든가 필라 그런 거에서 실적도 받쳐주는 회사입니다. 꾸준히 보시고요. 저 보유수 물량이 출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감안하시면서 이 종목도 한번 19,000원까지 보는 전략 괜찮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이렇게 AS 전략까지 챙겨봤고요. 이어서는 다음 주 또 문을 열게 된 우리 시장 안에서 어떤 종목 눈여겨볼 수 있을지도 궁금한데 다음 주 어떤 종목 있을까요? 바이오 괜찮다고 그랬잖아요. 많이 내렸네요. 그것도 이제 그 보유수 물량쯤 되는 로켓 헬스케어가 있어요. 한번 이 시간 소개시켜드렸고 수익도 잘 났는데 다시 한번 맥점입니다. 가격 자료는 잠시 후 제가 무반에서 말씀드릴게요. 네, 로킷 헬스케어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 오늘 공개 방송 또 내용이 너무 잘 준비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 다뤄주실까요? 정말 오늘은 단단히 준비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단단히 준비했을 때는 넥스트 바이오 메디칼도 다 그랬거든요. 아까 말씀 3,000포인트에서 소외되신 분들 전혀 지금 장이 그렇고 그러면 늘 나 3,000포인트 수익 안 나는데 나는 왜 그럴 거야? 그런 어떤 그 서러움에서 깨어내십시오. 제가 열심히 공부한 종목이 있어요. 7월 달 크게 한번 이제 6월도 마지막이잖아요. 그 종목 준비했으니까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위원님께서 단단히 준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니 과연 오늘 또 공개 방송에서 다음 달 세 자릿수의 상승률을 보일 종목이 나올지도 기대가 됩니다. 공개 방송 놓치지 마시고 꼭 시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머니왕 1부 후반부 2분과 함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상 위원님 나와 계십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위원님 3,000P입니다. 너무너무 반가운 지수인데 또 시장에서 보면 방산, 원전, 화장품 이런 섹터들 강했잖아요. 그렇죠. 또 딱 우리 위원님의 1박 2일 종목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종목들 네. 움직임 어땠을까요? 네, 지난주부터 우리가 이제 3,000포인트라는 그런 용어가 드디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부터 까치를 데리고 나왔는데 이 까치가 3,000포인트를 물어 가져왔죠. 좋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제 3,000을 도달했을 때 과연 우리가 이제 5,000이라는 숫자를 봐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과감하게 이제 묶고 더블로 가서 6,000을 보겠습니다. 6,000을 피크로 해서 자, 6,000포인트면은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지금보다 주식들이 전부 다 폭등을 해서 2배씩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100%를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딱 하나 변수라는 거는 지금 중동 그리고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뭐 이런 지역별로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들의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되느냐가 가장 관건이겠죠. 또 우리나라는 당장 어떤 문제가 또 있냐.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을 보면서 느끼는 게 한 가지가 있죠. 바로 이제 북쪽에 있는 북한. 네.
오히려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정권이 바뀌면서 대북 정책도 바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란이 폭격당하고 있는 것처럼 북한은 떨고 있을 거다. 그래서 아마 북한도 변화의 조짐이 있을 거고 굉장히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도 거기에 발맞는 대북주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이제 담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전쟁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그러다 보면은 유럽처럼 이제 나라가 여러 나라들이 지금 EU가 러시아를 대항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결국은 군비 경쟁을 하게 돼 있죠. 네. 그래서 군비는 점점 증가를 할 것이다. 그러면은 우리처럼 이제 방산의 강국 이런 나라에서는 바로 이렇게 현대로템이 계속 군비 경쟁으로 인해서 상승할 수밖에 없다. 물론 뭐 현대로템이 방산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철도도 관여를 하고 있죠. 근데 철도도 앞으로도 계속 늘어나면 늘어났지 뭐 줄어들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철도에 관련된 내용 그리고 방산에 관련된 내용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벌써 바로 어제 22만 원을 찍었습니다. 네, 22만 원을 찍었는데 문제는 매도 물량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방산주를 매도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그래서 이런 데서 이제 템버가 나올 가능성이 많은데 지금 중간 지점에 제가 포착을 해서 드렸을 때 매수를 했어도 84%라는 수익이 났습니다. 물론 뭐 여기에다가 뭐 신용을 쓰고 하면은 거의 뭐 200% 가까운 수익을 내셨겠죠. 네, 그런 종목들이 여기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기본 베이스로 끌고 가고 또 1박 2일, 2박 3일 만에 상한가 나올 수 있는 급등주들은 급등주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또 보유해서 적절한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 그런 수익 구간이 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내 거는 지금 물려서 갈지 안 갈지 모르겠다. 그런 종목들도 다 끌어올리는 그런 시장이 오는 게 바로 상승 시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대비를 하면서 대응하시면 되겠다. 자, 주봉 상태를 보셔도 우리가 주봉 상태를 보는 거는 얼마나 많이 올라갔고 그리고 매도 물량이 나왔나 이런 걸 체크하는 건데 지금 보시면 이제 이격이 많이 벌어지기 시작했죠. 5주선 그리고 주가 이만큼의 괴리가 발생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라인을 타고 올라가면은 5주선과의 이격이 그렇게 크게 벌어진 적이 없었는데 서서히 벌어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또 일부 차익 실현들도 나올 수 있겠다. 그래서 저런 구간에서는 외국인들과 기관들 중에서 어느 쪽에서 매도 물량이 나오는지를 좀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남북 경협. 네, 남북 경협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습니다. 뭐 신원도 있고, 뭐 지금 보시는 좋은 사람들도 있고, 일신석재도 있고, 다양한 그런 종목들이 남북 경협에 한꺼번에 묶여져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좋은 사람들 제가 지난번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좋은 사람들은 상폐될 뻔한 그런 위기를 벗어나서 거의 1년 이상의 그런 상승세를 못 나타내다가 이제 여기서부터 정권이 교체되면서부터 강한 상승세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이런 종목들을 봤을 때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올 수 있겠죠. 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분명히 미국과 북한과도 핵과 관련해서 대화를 지속을 할 텐데 거기서 나온 결과에 따라서 또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있겠죠. 북한도 마찬가지로 이란의 입장을 보면 아마 좋은 방향으로 풀어나가려고 하지 않을까. 북한의 가장 중요한 점은 북한은 정권 유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권 유지하려면 결국은 대북과 대남 정책 그리고 대미 정책이 뭔가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아무튼 우리는 거기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5일선을 타고 가고 있는 좋은 사람들을 계속해서 이 5일선 부근, 5주선 부근에서 매수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매도 물량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거의 거래가 극도로 줄고 있다는 거는 여기서 수렴을 해서 다시 한번 한 단계 가격을 레벨업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거의 근접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들이 이런 대북주에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뭐 아난티 같은 경우에도 그 무거운 아난티가 급등을 했었는데 물론
좋은 사람들도 바닥권에 대비해 보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바닥권에서 거의 70% 이상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부터 게임이 진짜 게임이 아닐까. 여러분들 얼마나 투자 대비 가성비를 높일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실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자, 서서히 증가하고 있다가 지난주에 거래가 확 줄었죠. 지난주에 어떤 이슈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네, 양봉이 나왔다는 거. 바닥권에서 계속해서 우상향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범위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네, 5주선을 이탈하지 않는 범위. 자, 5주선과의 괴리가 있기 때문에 큰 폭의 상승을 안 했다. 그죠? 5주선과의 괴리가 조금씩 줄겠죠. 근데 다음 주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상승을 다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젠백스입니다. 뭐 젠백스 FDA에서 패스트 트랙으로 지금 미국에서 3상을 준비 중에 있는데 국내에서 2상은 이미 완료를 한 상태고요. 이런 주가 상승에 의해 가지고 여기에 투자했던 포니링크 같은 경우에는 차익 실현들을 지금 2천억 정도의 수익이 났다. 그러니까 여기에 투자했던 회사들이 이렇게 주가가 급등하면서 포니링크는 2천억씩 상승을 했고 2천억씩 투자 수익을 거뒀다.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내용들은 아마 여러분들도 똑같이 투자를 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자, 젠백스가 작년부터 굉장한 상승세를 보였는데 작년에 이 잡아드렸던 포인트 그리고 마지막에 급등 바로 직전에 잡아드렸던 포인트 네, 재매수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죠. 네,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매수했어도 벌써 80% 넘는 그런 수익을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지금같이 이렇게 조정이 나오면은 우리가 살까 말까 고민을 하게 돼 있는데 그거는 바로 거래량만 보고 판단하시면 되겠다. 자, 바닥권에서 이런 특이도 영향의 대량 거래가 실렸다면은 고점에서도 똑같이 대량 거래가 발생을 하면 매도지만 저 물량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네, 횡보 구간이나 고점에 올라가는 구간에서 이렇게 거래가 줄고 있다는 거. 우리가 거래량만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는 우리가 기술적으로 차트를 보는 이유는 거래량에서 출발해서 거래량은 끝나기 때문에 기술적인 차트 꼭 반드시 우리가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된다. 뉴스보다 훨씬 더 앞서는 게 거래량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면서 기준을 잡는 거 우리가 어디서 팔아야 될까? 어디서 사야 될까? 다 전부 다 거래량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된다. 이 거래량에 대한 비밀과 비법은 제가 잠시 후에 또 공개 방송에서 또 디테일하게 또 설명을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FDA 식이약품으로 지정이 되면서 급등을 했죠. 네, 주봉상에서도 강한 상승세. 지금 이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강한 상승세를 나타냈죠.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항상 말씀드린 거는 주봉상과 일봉상에서 과연 매도 물량이 있느냐 이걸 파악하고 들어가면 되고 지금 현재 5주선이 이렇게 올라간다고 치면 아무래도 5주선이 조금은 이격이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 많이 올라간 폭이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지만 이제 다음 주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매수 기회가 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가다가 네, 6주 연속 상승하다가 갑자기 음봉이 나왔다고 해서 이게 매도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오히려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단순하게 봤을 때 우리가 지금 현재 어제 종가가 68,000원대로 끝났는데 그렇다면 이제 중간에 가격이 좀 애매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종목들을 목표로 봤을 때 네, 99,000원까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여기서 계속해서 연재해드리면서 올라갔던 종목 중에 하나가 파마 리서치인데 이 회사의 매출이라든지 해외 시장의 확장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여러 개의 그런 호재가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갑자기 회사 분할이라는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갑작스러운 회사 분할을 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그래서 신정부가 상법 개정을 통해서 이런 주주 보호를 위한 그런 정책으로 나서고 있는 겁니다. 근데 결국은 상법 개정은 주주 보호를 위한 거고 주주 보호를 위하기 때문에 주주들이 외국인들이 더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3,000포인트가 아니라 묶고 더블로 가는 6,000포인트로 우리가 보자. 자, 지금 과정에서 보면은 지난주에 이런 악재가 나오면서 하락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점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50만 원대가 넘었는데 40만 원대에서 더 밀리지 않는다는 거는 여기서 대량 거래가 발생을 안 하고
버티고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치고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제가 이제 지난주에 뭐라 그랬냐면 뭐 이렇게 100%씩이나 수익이 났는데 이제 차익 실현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50만 원이라는 정점을 찍었죠. 만약에 50만 원을 돌파하게 되면 또 99만 원대로 올라가려고 힘을 쓸 텐데 현재는 이제 50만 원이라는 정점에서 그런 악재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종목보다는 저점에서 움직이는 종목을 매수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지금은 이제 이런 종목들은 차익 실현을 해볼 만하다. 그리고 점점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들이 되게 있겠죠. 자, 주봉 상태를 보시면은 자, 5주선을 이탈하지 않으려고 지금 이제 이렇게 지난주에 반등을 하긴 했는데 피크를 찍은 이후에 대량 거래가 조금씩 발생을 했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 종목이 그냥 끝났나 이렇게 봤을 때는 이게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가 실렸던 이런 물량들보다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은 물량들이 움직였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도 매도 물량은 다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 메이저들, 뭐 기관과 외국인들은 이런 물량들을 팔아버리려면 워낙 많은 양이 있기 때문에 던지면서 팔면은 거의 뭐 하한가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서서히 여기서 분산 과정이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만약에 안 파신 분들이 있다면은 이 분산 과정에서 외국인 기관들이 매도가 나올 때 같이 차익 실현을 하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요즘에 그 원전주 중에 새롭게 패턴이 바뀐 그런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그런 원전주가 바로 이제 한전 기술입니다. 우리가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BHI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거의 하늘을 뚫을 듯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새롭게 상승하고 있는 종목이 이제 한전 기술이라든지 한전 산업, 한전 KPX 앞에 이제 한전자가 붙은 애들이 원래 무거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한가를 나타냈습니다. 급등이 나오기 시작했죠. 이거는 원전 관련주 중에서 섹터가 원전 관련된 섹터에서 종목의 어떤 우선순위가 바뀌고 있다는 거죠. 두산 에너빌리티가 갑자기 지금 상한가가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거에 대한 대안,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원전 관련주들을 메이저들은 끌어올리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상한가가 나오면서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고 그 이후에는 거래가 완전히 줄어버리는. 거래가 주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연일 고점을 뚫고 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난주에는 단위가 매매였기 때문에 30분 단위가 동안 거래가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는 매도 물량이 메이저들이 나올 수가 없겠죠. 워낙 많은 물량들은 단위가에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단위가가 끝나고 나서 매도가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면은 거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계속해서 달려가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신고점을 돌파했고 11만 원도 넘었고 지금 그렇다면은 다시 우리가 뭐 15만 원, 20만 원까지 다시 한번 가야겠죠. 원전에 그 체코 원전이 최종 계약이 됐지만 그 외에도 다른 사업들도 지금 체코와의 그런 계약이 이후에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고 여기에 이제 우리가 등에 업은 것은 트럼프가 원전 쪽의 정책을 강하게 드라이브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전 쪽에 트럼프의 힘에 힘입어서 원전 관련된 섹터들이 굉장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네, 지난주에 보면은 우진엔텍도 공략을 했었는데 우진엔텍도 공략하고 나서 3일 만에 상한가를 갔었고요. 그와 더불어서 우진도 굉장한 급등을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원전 쪽에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하는 이유는 두산 에너빌리티와 BHI가 이만큼 어느 정도 견인을 해줬기 때문에 그 이후에 바닥에 있는 애들을 올리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재까지 이제 포착된 이후에 상한가도 갔었고 거의 60%에 가까운 수익을 내고 있는데 이렇게 저점에서 매도 물량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우주선에서 공략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다음 주봉 차트를 보시면은 자, 우주선에서 지금 이격이 굉장히 벌어져 있죠. 다음 주 정도 되면은 여기에 위치할 텐데, 여기에 캔들이 이격이 조금 줄 것이다. 지난주보다는 많이 줄었죠. 지난주에 워낙 급등을 했었기 때문에 이격이 커졌고, 서서히 지금 움직이기 때문에 이격이 많이 줄었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는 포착해서 매수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오고 있다. 아마 지금 다음 주에는 원전 종목 중에서 두산 에너빌리티보다는
한전산업, 한전기술, 한전 KPX, 뭐 그리고 오르비텍, 뭐 우진엔테, 우진, 뭐 이런 종목들이 서브 종목들이 올라갈 것이다. 이게 시장의 순환매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화장품도 어제 굉장한 급등을 줬는데 화장품은 왜 올라갔을까? 뭐 실적이 좋아서 실적이 좋을 때도 안 올라가는 적도 있습니다. 실적이라는 거로 포장을 했지만 결국은 화장품들도 이제까지 안 갔던 섹터들 중에 저점에 있고 저점에 있는 섹터들을 지금 3,000포인트에서 5,000, 6,000포인트까지 끌어올리려면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다시 끌어올려야 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보면은 원전주도 두산 에너빌리티보다 훨씬 더 좋은 종목들,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공략을 해야 된다. 이런 종목들도 잠시 후에 제가 또 공개 방송에서 섹터별로 묶어서 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비만 치료제.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들 요거는 메모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이 펩트론이 일라이 릴리와 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변수가 하나 생겼죠. 경쟁사인 카르무스, 카르무스라는 회사가 나타났어요. 자, 카르무스라는 회사가 똑같은 이 펩트론과 거의 유사한 기술, 월 1회 투여, 그걸 기준으로 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카르무스가. 그래서 카르무스가 일라이 릴리와 계약을 했는데, 그러면은 카르무스가 일라이 릴리와 계약을 했다면, 펩트론은 날쌘 건가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 굉장한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르무스의 기술력, 그걸 일단은 일라이 릴리가 흡수를 해서, 일라이 릴리가 흡수를 해서 이거를 가져가고요. 이거를 가져가고 펩트론의 스마트 대포 기술을 흡수를 하게 되면 그러면은 이 두 가지 기술을 갖다 다 장악을 해서 펩트론의 기술과 카르무스의 기술이 다른 경쟁사로 유출이 안 되는 거죠. 즉, 카르무스와의 계약은요, 이건 전략적인 거다. 카르무스의 그 기술력을 이용하려고자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그렇다면은 그냥 단적으로 일라이 릴리가 펩트론과 계약을 안 하게 되면 펩트론 기술은 어디로 넘어갈까요? 경쟁사로 넘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해외에서는 기술력이 카르무스보다 펩트론이 훨씬 더 좋고 훨씬 더 장점이 많은데 왜 카르무스랑 계약을 했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서 하한가 받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종목 끝난 거 아닌가? 이제까지 사기당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펩트론의 스마트 배포 기술은요, 이 카르무스의 기술보다 훨씬 더 앞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펩트론과 펩트론과 일라이 릴리와의 계약이 계속 진행 중에 있고 결국은 그게 고점으로 가서 방점을 찍을 거라는 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라이 릴리는 이 두 회사, 펩트론과 카르무스 두 기술을 다 장악을 하게 되고 그렇다면은 다른 경쟁사들은 한 달에 한 번 투여하는 약을 만들 가능성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러한 묘수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펩트론을 제가 이렇게 빠졌을 때 이게 절호의 매수 찬스라고 내가 공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도 이만큼이나 올랐죠. 거의 15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순식간에 올랐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물량이 빠져나가지 않았다는 거죠. 하한가를 갔는데 물량이 안 빠져나가요. 그래서 제가 차트에서 거래량과 캔들을 보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거는 거래량인데 이거를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죠. 바닥에서 올라왔을 때의 대량 거래만큼이 고점에서 물량이 빠져나가지 않으면은 결국은 이 물량들이 살아있고 이 물량들이 엄청난 상승세를 나타낼 것이다. 그럼 우리가 이걸 이 지금 상태를 이렇게 개파락을 해가지고 하한가가 가서 끌어올리는 작업이 생기다 보면 여기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이거 아마 야간 생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바로 블랙홀의 원리입니다. V자 블랙홀. 자, V자 블랙홀에 대해서 설명드린 종목이 뭐 BQAI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펩트론이 다시 V자 블랙홀이 되면서 전고점을 훨씬 넘는다는 거죠. 그래서 펩트론은 제2의 알테오젠이고 그로 인해서 아마 주가가 지금도 충분히 더 상승할 수 있다. 그래서
처음에 포착된 이후에 벌써 300% 넘는 그런 상승세를 보였지만 이런 몇 프로 먹었다, 뭐 몇 프로가 올라갔다 이거는 생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홍보용으로 쓸 수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여기서 사도 되냐 이게 중요한 거죠. 당연히 사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펩트론의 절대적인 매수 기회가 뜬금없이 나타났다. 여러분들 여기서 이렇게 많이 올라갈 때 살 수 있겠습니까? 못 사죠. 이 구간은 바로 개미들을 죽여놓고 개미 무덤을 만들고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공략이 가능한 그래서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가져나왔죠. 아마 여러분들이 이 펩트론에 대한 이런 비만 치료제에 대한 기술력은 거의 세계적으로 거의 탑 클래스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 카르무사의 계약은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된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봉 상태를 보시면 장대 음봉이 나왔는데 거래가 없네요. 뭐 그러면 가볍게 들어가면 되죠. 그래서 제가 이 저점에서 거의 15만 대에서 재매수를 해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앞으로도 나타낼 것이다. 여러분들이 자, 제가 여기서 이제 많이 말씀드린 거는 여러분들이 매수할 때 어디서 매수해야 된다? 우주선에서 매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리죠. 우주선도 깼어요. 그리고 우주선을 깼는데 거래량이 없다는 거는 당연히 우주선 복귀할 때까지 그냥 모으시면 되고 다음 주에는 바로 우주선에 복귀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악재를 악재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호재를 기회 삼아서 매도를 잡는 그런 매매를 하셔야지만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IT센 글로벌인데요. 네, 워낙 많이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걸 지난주에도 설명을 드렸고 사실 제가 이제 매도 사인을 드렸던 시점은 이 구간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좀 아쉽긴 하지만 이 구간도 거의 뭐 140%에 가까운 수익이었고 그 이후에 더 올라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도 물량이 없다. 예, 역시 이 정책 관련주들은 끝이 없이 올라간다. 뭐 그렇지만 코나이가 지난주에 급락이 나온 것처럼 어느 정도 정점은 분명히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신호가 안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닥권에서 거의 300% 이상이 올라갔지만 거래량으로 봐서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다시 또 한번 트라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토큰 거래를 법제화하는 거 그리고 미국에서 지니어스 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그런 관련주들을 잘 보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주봉 상태를 보시면은 네, 지금 보니까 이제 주봉 상태가 이게 굉장히 커졌죠. 중요한 건 지난주에 이렇게 강한 상승세를 나타냈는데도 불구하고 거래가 줄었기 때문에 참 애매하지만 뭐 다음 주부터는 조금 더 리스크 관리를 해주면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면서 수익을 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K-뷰티인데요. 여러분들 K-뷰티 하면 거기 화장품도 있고 피부 미용, 의료기기도 있고 다양한 섹터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달바 글로벌이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었고요. 그리고 포착된 이후에 계속해서 우상향해서 계속 가고 있는 중입니다. 18만 4천 원이라는 단기 고점을 찍었는데 18만 4천 원이라면은 그래도 한 19만 8천 원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보셔도 되지 않을까. 거기에는 이제 당연히 거래량을 체크해 보면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죠. 거래량이 늘지 않고 있고 상장한 이후에 상장할 때 거래량이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 물량들은 아직까지는 시장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제 우리가 K-뷰티의 날이라고 볼 수 있겠죠. 화장품들이 일제히 상승하면서 뭐 코리아나나 한국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상한가를 갔는데 상한가를 가면서 시작을 하면서 저점에 있는 그런 화장품들을 하나씩 끌어올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어제 상한가를 못 갔던 종목들 중에서 화장품들이 다시 또 다음 주에 또 급등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같이 연동해서 보시면은 여러분들 시장을 이해하기 굉장히 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달마 글로벌의 주봉 상태, 뭐 거래가 줄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 매도 구간은 아니고요. 자, 다음 종목, 스테이블 코인. 네, 카카오페이가 2주 동안에 벌써 상한가를 2번이나 갔습니다. 여기 지금 이제 제가 자료 만든 이후에 어제 이제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요 차트에 약간의 변동이 있는데 그만큼 국가 정책에 대한 수혜주들은 탄력을 한번 받기 시작하면 엄청난 상승세를 보인다. 그리고 카카오는 이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기로는 카카오 그룹 자체가 이 정부가 바뀌면서 과거에 친하지 않았던 그 정부와의 이별 이후에 지금 이제 신정부와 훨씬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룹 전체가 상승할 것이고 그리고 AI에 있어서는 네이버와 카카오 둘 중에 하나를 봐야 되는데
네이버는 이미 뭐 며칠 전에 굉장한 급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올라가겠지만 카카오그룹의 관련주들, 예를 들어서 카카오페이라든지 카카오뱅크, 카카오, 뭐 심지어 지난번에 보니까 카카오 게임즈까지 올라갔는데요. 카카오그룹 관련주들은 같이 묶어서 우리가 중기 차원에서 저라면 한 1년 정도 끌고 가는 그런 매매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스테이블 코인 카카오페이의 주봉인데요. 네, 지난주에 바로 이제 상한가를 가면서 물론 이전 고점까지 아직까지 갭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충분히 수익을 더 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LS 마린 솔루션 이 종목도 어제 굉장한 급등을 나타냈는데요. 어쨌든 수주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런 케이블 해상 케이블에 대한 독보적인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바로 LS 마린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력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해상 풍력과 관련된 종목들도 계속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되고요. 지난주에 급등이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줄면서 신고점을 찍었기 때문에 목표는 대략 한 49,000원 정도까지 다시 한번 레벨업을 해서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또 상한가가 2번이나 갔던 종목이 나왔죠. 네, BQAI인데 이 AI 섹터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신정부의 AI에다가 100조 원까지 투자하겠다. 그러면 100조 원을 어떻게 분산시켜서 어느 섹터에다가 넣을 것이냐. 이게 바로 종목과 연동이 됐을 때 강한 상승세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뭐 데이터 관련된 섹터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굉장히 강했지만 BQAI뿐만 아니라 뭐 시선 AI라든지 그런 AI 관련주들 여러분들이 연동해서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주봉 상태 보시면 이제 이번 주에 어느 정도 수익이 충분히 났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BQAI는 매도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이어지는 상한가 랠리. 네, 잠시 후에 이어지는 공개 방송에서는요. 상한가 맞지?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상승장에서는 추세를 타고 가는 종목들도 보유해야 되고 상한가가 가는 종목들도 보유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바닥에서 잡아서 7일 연속해서 상한가를 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을 따라잡지 않고 매매할 수 있는 법, 그런 매매법에 대해서 잠시 후에 공개 방송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의 이 까치 기운을 받고 우리 지수 정말 3,000피까지 시원하게 힘을 뻗어 나간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까치 기운을 받고 또 며칠 연속의 상한가를 기록을 해줄지 기대가 됩니다. 자세한 내용 공개 방송에서 또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정리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지수의 상승세를 온전히 잘 누리기 위해서는 시황 전략부터 꼼꼼하게 한번 챙겨봐야겠죠. 위원님, 저희가 다음 주 우리 시장에서는 어떤 체크 포인트가 있을까요? 네, 다음 주 이제 수요일 날 신규 주택 판매 건수도 있지만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도 있고요. 26일 날 목요일 날은 1분기 GDP 확정치가 발표가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다음 주에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이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이런 지수의 향방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좀 연동해서 글로벌 증시를 잘 보면서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체크 포인트들 잘 짚어보시면서 시황에 있어서 전반적인 전략들 잡아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는 AS 전략 들어볼 텐데요. 첫 번째로 삼성 E&A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 건설주들의 분위기가 정말 상승세를 탔다라는 기사들이 나올 정도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정부 뭐 부동산 정책이 됐건 금리 인하 기대가 됐건 원전으로도 묶이면서 또 힘을 받기도 했는데 궁금합니다. 이 종목 추가 전략 어떤 내용 필요할까요? 네, 삼성 E&A가 이제 과거에 삼성 엔지니어링이었는데 이 종목이 상당한 조정을 받으면서 지금 월봉 상태를 보면 거의 바닥에 있습니다. 뭐 거의 수년째 바닥권인데 만약에 3,000포인트에서 우리가 6,000포인트로 간다고 하면은 거기서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이 이런 바닥주라는 거죠. 특히나 2월 말에 대량 거래가 실렸는데 이게 거의 수년 만에 터졌던 그런 거래량이기 때문에 저 거래량이 빠져나가지 않는다면은 계속 상승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뭐 중동 쪽뿐만 아니라
친환경 분야에서도 굉장히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친환경 관련된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잘 봐야 된다. 그리고 12년 만에 배당을 했고요. 그리고 PBR도 1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상승의 여력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상승의 여력이 충분히 있다. 삼성 E&A가 앞으로 또 어떤 주가의 움직임을 그려 나갈지 한번 기대감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신세계 INC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시장에서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한 종목들이 정말 줄줄이 강한 시세에 분출을 하고 있잖아요. 한은 총재 발언도 힘을 좀 더 해주기도 했고요. 자, 이런 가운데 저희가 또 추가적인 상승세를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네, 뭐 이 회사가 이제 외국인 특화되어 있는 그런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종목으로 관련돼 있고 그리고 미국에서 GNS 법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이런 관련주들은 쉬는 구간에서 계속해서 매수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까지는 PBR이 0.69배이기 때문에 시총이 3천억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바로 이제 월요일 날 매수를 해도 충분한 공략 지점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관련한 종목들 최근에 강한 흐름을 보였는데 위원님의 분석과 함께 전략을 잘 잡아보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다음 주 전략도 챙겨봐야겠죠. 위원님,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종목을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네, 어제 이제 화장품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는데 한국화장품이 상한가 같고 한국화장품 제조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중국 실적이 회복되고 있는 그런 조짐에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계속 이슈화 될 것이고 그리고 K-뷰티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언급이 될 것이다. 특히 이제 차트상으로 보면은 현재 거의 1년 만에 대량 거래가 실리면서 바닥권에서 60일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여기가 바로 시작하는 지점이다. 제가 토요일 날 강의 드릴 때 여러분들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런 바닥권에서 영망치가 나왔던 구간이 여러분들한테는 저로의 매수 기회고 이런 종목들이 정고점을 돌파하러 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목표가는 79,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52,000원 드리겠습니다. 네, 직전 금요일장에서도 화장품 관련한 종목들 일제히 또 시세를 보이기도 했죠. 이런 가운데 한국 화장품 제조 짚어주셨으니까 가격 전략 역시나 참고를 하시면서 전략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공개 방송 예정되어 있는데요. 위원님, 어떤 내용 다뤄주실까요? 네, 뭐 지금 시장이 불이 붙었을 때 여러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가끔마다 삼성전자는 언제 가냐고 하는데 삼성전자 언제 가는지를 논하기보다 다른 종목을 사세요. 그게 제일 좋고요. 지금 올라가는 종목들, 뭐 제가 그냥 대충 말씀드려도 이런 3,000포인트에서 급등하는 그런 시세에서는 뭐 KCC라든지 SK 이런 종목들도 제가 연초에 그런 종목들이 저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지주회사, 그러니까 무거운 종목들도 여러분들이 추세를 타고 갈 수 있는 종목들의 일부 포트를 가져가셔야 되고 단기 급등하는 종목들도 스윙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셔야 되는데 지난주만 해도 엄청난 상한가 랠리가 나왔습니다. 뭐 BQAI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주일에 벌써 2번의 상한가가 나왔었고요. 뭐 우진엔텍도 며칠 전에 상한가, 그리고 콜마홀딩스도 굉장한 상한가가 나온 이후에 고점에서 또 매도도 드렸고요. 뭐 신플랫폼, 한정기술, 뭐 PI 계속해서 상한가가 나오고 있는데 상한가가 나오는 종목들은 계속 나오고요. 서서히 올라가는 종목들은 서서히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포트에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무거운 종목만 가져가게 되면 여러분들의 수익률, 투자 대비 가성비가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일부는 급등하는 종목들, 일부는 투자 대비 가성비보다는 추세를 타고 갈 수 있는 종목 이렇게 세분화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뭐 그렇다고 해서 급등하는 종목을 막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사는 게 아니라 거의 바닥권에서 예를 들어서 매수한 이후에 1박 2일, 2박 3일 만에 나오는 그런 상한가들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에 바닥에서 모아서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들, 그런 종목들과 섹터 공략법에 대해서 오늘 공개 방송에서 속 시원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딱 포트 재정비가 필요한 시기라고 하죠. 급등할 종목 그리고 모아갈 종목들 함께 정비를 하면서 전략 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공개 방송 꼭 시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